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최병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708번 쓰시는 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경매 쏟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럴 때 경매가 늘긴 늘죠. 늘어나죠. 아무래도 경매라는 게,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늘어나기보다는 경매는 시차가 있거든요. 내가 못 견뎌서 뭐 은행에 대출 이자 원금을 못 갚거나 하면 그게 한 6개월, 8개월 전에 발생한 이벤트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제로 경매 물건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안 좋거든요. 네. 우리가 자꾸 강남이나 서울의 신혼부부들이 가는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물 경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경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좀 저렴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죠. 다른 분한테는 아픔이지만 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경매 시장 또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불안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전월세난이 아닌가 싶어요. 상반기의 주간 자료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면요, 수도권 전세가 3.81% 올랐고요, 서울이 5.1%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경기가 3.49%가 올랐는데, 수치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저는 전월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집값에 자꾸 포커싱을 맞추는데 한국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 뭐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전세가 높은 거예요. 전세는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3억 내던 사람이 못 올려주게 되면 50만 원 네. 꼬리표 붙잖아요. 네. 이 꼬리는 포함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높고, 또 하나는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없는 거 통계에 주간 지표에 안 잡히잖아요. 매물이 없다라고 해서 상승률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 집 매매 가격 동향보다 전세 가격 동향이 훨씬 더 높고, 월세도 통계 잘 안 잡히잖아요. 월세 가격도 요즘 뭐 부르는 게 갑이더만. 막 150만 원 하던 게 250만 원 부르고. 뭐 노원 같은 데가 300만 원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300만 원 찍은 곳들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일수록 희소성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이야 솔직히 많이 올라가면 그래 사지 말자, 나 그냥 전세 이번에 머물러 있을래 할 수 있는데, 전세가 문제가 되면 이게 골치 아파요. 네. 그럼 월세로 가? 매달 돈이 나가는데 이게 생활이 이게 될까? 그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겠다. 이렇게. 집을 살려고 하니까 야, 집값도 1월보다 또 2억이 올랐네? 지금 사도 돼.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어제도 다른 곳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무료 상담을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보면서 했는데, 질문이 다 30대더래요. 다 30대 신혼부부들입니다. 네. 다른 분들 기성세대들은 질문이 거의 없고요. 30대 신혼부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로 봐서 이 세대가 지금 전세의 난, 월세의 난, 매매의 난에 트리플 이 난에 딱 걸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정부가 빨리 어떤 답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식주인데?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이게 평안이 오는 거고, 네. 정권도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 건데, 의야 뭐 옷이야 뭐 그냥 유니클로 가서 사도 되는데 주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값 잡기에서 전월세 안정으로 빨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30 분들 중에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힘드신 분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우물정에 0945로 주시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초부터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5월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봤습니까?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을 분기점으로 다주택자가 계속 유지하면 이제 중과가 유예되던 게 중단되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 이전 정부가 이제 중과를 유예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우리가 보통 거래가 1년에 월 1,000개가 거래돼서 1년에 만약에 12,000개가 거래됐다. 네. 그러면 보통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앞두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실은 5월 9일 이전에 물량이 꽤 많이 나왔는데, 물량이 많이 나온 거는 그 원래 이 월 1,000이라고 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의사결정하려는 사람이 약간 땡겨가지고 이 세금을 중과 유예 조치가 있기 이전과 이후가 2배에서 한 2배 반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땡겨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 얘기는 실은 중과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중과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의사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 5월 9일 시점을 분기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가급적 매도를 이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나온 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매물 잠김의 약간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죠. 서로 유사한 효과 때문에 그렇게 작동한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은 약간 덧붙여서 아까 이제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30대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갤럽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갤럽이 정치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데 부동산 인식조사도 정기적으로 했죠, 하거든요. 이번에. 예.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택 임대료가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냐. 그랬더니 향후 1년간 오를 걸로 예상된다가 전국 평균 65%였고 65. 예. 내릴 걸로 예상된다가 8%였어요. 네. 근데 지역적으로 제일 높게 나온 데가 서울이었어요. 서울은 73%가 오를 걸로 예상된다고 나왔고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연령대별 답변이었어요. 네. 연령대별로 전국 평균이 65%라고 그랬는데 연령 중에서 20대가 71%, 30대가 72%. 확실히 시장을 더 부정적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 가격에 한해서 야 이거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이 오를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오른다라는 게 더 많은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세 월세 자가 중에서 전세 월세를 누가 제일 많이 살 거니 생각하면 당연히 세대적으로 20과 30 세대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한강벨트 인근의 종부세가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뭔가 한강벨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좀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정부가 전월세를 계속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네.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되게 어떤 스윙보터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매매 가격 잡는 거에 좀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라든가 등등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민들 그러니까 어떤 전월세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약자잖아요. 네. 어떤 정책의 취지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는 그리고 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원의 돈이 풀려서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워요. 뭐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버렸으니까. 예, 오히려 좀 전월세를 안정화시키는 걸로 잡는 게 어떤 정책의 취지, 주택 정책의 취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 모든 거를 고려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였습니다. 이거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도 썩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주택자 규제 이후에 이게 실제로 전월세 물건이 좀 줄어드는 거는 현장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영향 중에 하나죠. 물론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그게 유일한 원인이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입주 물량 부족도 있고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멸실도 있고 신혼부부들 결혼도 많이 하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한데도 최근에 갑자기 나빠졌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 부족한 게 물론 최근에도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과거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 또 주택 임대 사업자 기존에 의무 기간 끝나고 혜택을 그렇죠. 받던 분들도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선제 대응을 하거든요. 항상 그냥 대책이 나오면 그때 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이 줄어들겠구나. 내가 혜택을 볼 때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종도의 매물이 늘어나더라. 오히려 작년보다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잖아요. 왜 영종도는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을까? 전용 84가 작년에 5억에 거래가 되던 게 지금은 왜 4억 5천일까? 물어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 그럼 매물은 누가 쏟아내는가? 결국 다주택자들이 쏟아내더라. 약한 고리를 또 파고드는 거거든요. 우리라도 예를 들어서 상암에 마포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영종도를 가지고 있으면
두 채를 가지면 피곤해.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인데 자연스럽게 다른 집을 줄이니까 그 집은 또 누가 사죠? 무주택자들이 사니까 세입자는 또 쫓겨나가고 세입자 중에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입자,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종잣돈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또 밀려나가는 이 부작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다주택은 투기야. 다주택은 투기야라고 하는데 물론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십 채, 수백 채 가진 사람은 있었죠. 예. 강남의 아파트를 제가 수백 채 가진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 예. 수십 채 가지고 있거나 수도권 외곽에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해서 수십 채 가진 사람들은 봐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두 채, 많아야 세 채. 물론 강남에도 4주택자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4주택이 아니라 한 채의 재건축 하나에 보통 그렇죠. 예. 어쩌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 걸리고 상속받은 게 걸려가지고 4주택 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규제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텔 정리하고 외곽이나 다른데 상속받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약한 고리를 쳐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한 고리가 더 약해진다. 핵심 지역들은 내가 끝까지 보유한다. 실거주 요건 내가 입주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한 고리들이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전국 만 18살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였습니다. 20대와 30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나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월에는 잘한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역전이 됐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6%, 잘하고 있다가 26%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전월세 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공급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정부도 뭐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공급이라는 거를 좀 두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기존 주택에서의 어떤 공급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월세 문제가 얼마 전까지 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주택이 몇백만 채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 바뀐 건 뭐냐면 정책이 바뀐 거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10월 15일 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등장한 건데 여기서도 많이 다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하게 되면 전세를 낀 매물은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다주택자 규제에 큰 제도적 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2020년 710 대책이 있는 거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있는 거고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통한 견제였다라면 지금은 거래 자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자가 있었는데 작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는 다주택자 사실상의 거래금지법이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전세를 끼면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해법은 뭐냐면 두 가지를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되돌리면 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저는 정부가 이러저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고뇌찬 결단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정책을 했을 때 좋은 취지를 했지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큰지를 좀 저는 정직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10월 15일 이전 시점으로 되돌린다면 다시 말해서 강남 4구에 국한돼서 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월세 문제가 풀릴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부작용에 더 가까웠을 왜냐하면 것이다. 지금 이 작년 이맘때와 지금 달라진 건 대한민국 주택이 몇백만 채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되돌리면 네. 원상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를 중요한 거는 실은 그 양도세가 아까 전에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은 지금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예요. 네. 아마 제 생각엔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9억 원 초과하면 3%이잖아요. 그 사는 거 매입가 기준으로. 네. 근데 이 12%라는 세금은 가급적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가급적 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020년에 만든 제도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이 지금 2026년인데 가급적 사지 말라 그러면 그 주택이라는 건 수요자가 있어야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요를 억압하게 되면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도 억제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주 물량 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주 물량은 현재 우리가 한 20년치의 시계열 통계를 보면
최근이 역대급 공급 절벽이에요. 최근이 2025년, 26년, 27년이 더 공급 절벽인데 아니 이 공급 절벽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이게 러우 전쟁 때문인가? 코로나 때문인가?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비아파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면 2, 3년 또는 4년 정도 이내에는 다 나오거든요. 네. 지금 공급 절벽은 실은 역시 다주택자 규제 앞에서 특히 취득세 12%. 네. 취득세 12%는 얘기는 가급적 집을 사지 마라는 것이 되돌아와 가지고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로 다 치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취득세 원상 회복 네. 그러니까 12%를 다 없애버리고 3%를 하고 네. 양도소득세 한 뭐 중간은 없애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감면 이런 거 등등을 하면 가장 단기적인 해법은 이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기적 해법을 네. 쓰면 되는데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면은 그 정책의 올바른 방향인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런 고민이 있을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최병천 명지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